오늘은 배, 구라는 원가 계산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대하여 현실적인 문제와 논리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사실 원가 관리 관점에서는 많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수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 다양한 옵션들을 정리해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분은 사실 원가 계산 담당자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단위당 완성원가를 계산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수익성 분석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익성 분석 리포트를 받는 사람과 제조원가 계산 결과를 받는 생산이나 여러 부서 책임자들에게 원가 배분은 항상 원가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받는 다툼의 소재입니다. 특히나 원가 계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급자들은 원가 계산 결과의 왜곡이라고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원가 배분은 왜 할까요? 원가에 관한 원론적인 서적인 코스트 어카운팅에서는 옆에 4가지 이유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 원가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가 배분의 목적은 제품 단위당 원가 계산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야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고 재무상태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수익성 분석으로 대표되는 관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러 제품의 원가 차이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원가 절감 목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책에서 언급하는 정부원가와 변동원가의 차이에 관하여 고민하게 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게 필수적인 원가 배부에 사용하는 배부 기준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역시 원론적인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험적으로 사용했던 4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속성과 책임 연계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원가 절감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원가의 관리 목적과 활용 목적이 중요시되는 현대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배부적수를 시스템을 통하여 가변적인 값을 쉽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설명 가능한 원가 그리고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지향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을 스코어 시트를 만들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지만 협의 과정을 통하여 설정 및 정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료비는 직접비이고 직과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자재나 포장재는 BOM의 등록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일부 계정, 일부 원가 항목은 배부를 통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피복비, 그리고 일일이 정확한 소요부서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통합하여 집행하는 위임성 비용, 그리고 간접부서의 비용을 직접 부서에 전가할 때도 배부라는 과정이 수행됩니다. 코스트 드라이버 방식은 원가를 발생시키는 비용 유발 요인에 기반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유발의 원인이 되는 요소로 예를 들어 기계 사용량, 노동시간, 생산량 등이 비용 드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베이스트 방식은 원가를 발생시키는 활동에 기반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조직의 활동을 식별하고 각 활동이 소비한 원가를 해당 활동을 이용한 수의 부분에 배부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유지 보수 활동에 원가를 배부하는 등 수익성 분석의 물류비, 광고비 등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배부 방식은 직접 배부법, 단계별 배부법, 그리고 상호 배부법이 있으나 한 회사에서 또는 한 사업장에서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과 비용 집계의 특성에 따라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원가 계산 로직의 유지 보수 편의성을 위하여 상호 배부법은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원가 계산이 결과를 얻기 위한
목표지향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가 배분은 리시버의 특정 요인에 따라 배부값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산 한 팀과 두 팀의 인건비 기준이든 인원수 기준이든 리시버의 요인에 따라 샌더의 100%를 배부합니다. 이것이 엘리멘트 릴레이션 방식입니다. 그리고 픽스드 방식은 퍼센트 또는 비율에 의하여 배부값을 정하는 방식이며 픽스드 어마운트 방식도 필요하다면 굳이 샌더의 100%를 모두 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샌더의 배부 잔여값을 남겨도 됩니다. 고전 원가 계산에 익숙한 분들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나 역시 원가를 바라보는 재무적 시각만 벗어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각광받는 방식이 풀 방식입니다. 사용한 만큼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륨 액추얼은 실적에 기반한 단가를 계산하여 배부값을 정하므로 보통의 경우 100% 배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볼륨 스탠다드 방식은 계획값으로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배부값을 정하므로 100%가 되지 않을 수도 때에 따라서는 10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볼륨 미니멈 방식은 최소의 양으로 계산된 단가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 최소 볼륨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굳이 배부를 하지 않는 기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100%에 집착하지 마라 입니다. 원가 계산에서 배부는 싫다고 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을 애매모호하고 이해 못하는 너와는 이야기하고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원가 담당자가 있다면 원가 관리는 사실상 포기해야 합니다. 원가 배분은 종류도 기법도 다양하고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하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하여 의사소통만 잘 하더라도 원가 관리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으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